지금부터 2020년 8월 열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8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내 확진자 현황은 국외 2,486만 4천 명이 확진이 됐고,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8월 30일 0시 기준입니다. 국내는 19,699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감염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3,773명이 확진자로 판명됐고 우리군은 70명입니다. 30일 0시 현재 27명이 치료 중이고 43명이 완치되었습니다. 현재 능동감시 대상자가 463명입니다. 밑에 도표에 보듯이 8월 달에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와 우리구 육가공업체 집단 발생 등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31명이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월별 현황을 보시면 7월 달에 491명이었는데 8월 달에는 국내 접촉자도 많았지만 해외 입국자가 또 급증을 했습니다. 666명으로. 그래서 전체 8월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은 957명인데 전월 대비해서 한 200% 가까이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및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현재 2.5단계로서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방역,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방역을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월 14일까지 현재 계속 그렇게 격상해서 적용할 예정이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지역을 오늘 0시부터 지금 발효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생과장님도 보고 드리겠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들이 지금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그 도표에서 간단히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은 실내 국공립시설은 무조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민간에서 그동안 우리가 고위험시설 12종을 관리해왔던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특히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포장 배달만 허용, 또 학원, 10인 이상 학원이나 독서실, 키즈카페,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집합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어린이집 휴강과 휴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학교는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 대해서 수도권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기업은 공공에서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이원을 제한하고 또 민간에서는 우리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총괄반에서는 대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특히 이제 구청장님 주재로 여러 차례 대책 회의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영상회의 등 중앙정부기관에서 개최하는 영상회의에 수시로 참여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운영 및 근무 지원 강화입니다. 아까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서 고위험 시설 점검 총괄반 근무 지원을 하고, 또 광화문 집회 방문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애국인, 지금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애국인 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 또 추진이 돼서 아마 근무자 71명을 복지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는 지금 워낙 상황이 긴급해서 수시로 방역은 실시하고 있고, 열 체크만 해왔으나 지난주부터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추가해서 우리 구내 식당은 요즘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그 외부 접촉을 줄이고자 금요일 날 중단됐던 식당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초중고생이 현재 검사 학생 수가 1273명인데 7월에 비해서 8월에 줄어든 것은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마이크가 자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음성이 19명, 양성이 5명입니다. 또 광화문 집회 인근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직원을 국별로 차출해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보시면은 우선 자치구에서 처리할 건 하고, 또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과 우리 자치구 공무원 이상하다. 뭐 이상해. 저 방송실에 좀 그걸 안 꺼줘. 아이씨. 왜안 꺼졌지? 네? 어디 이하고 어디 안 되니까. 현재 2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왜 꺼지지? 감사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리 구미 타 지역 확진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 확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1명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금 여러 가지 이것도 꺼지죠. 드리겠습니다. 9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심자
생활 안정 지원반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이나 자가 격리자에 대한 지원을 1,515가구에 3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폐기물은 1,586명의 6,000kg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민간 핫도그 방역 소독은 총 13,47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홍보반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지난주에 구청장님 담화문 발표가 있었고 속보 13건, 상황전파 13건, 정보제공 8건, 언론보도 181건이 있었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협력반입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8월 달에 634건, 현재 3,41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자가격리자 부시 점검 그 박스 내용과 도표를 보시면은 월별로 지금 진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좀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 점검이 아까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 타구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등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 부시 점검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을 된다면은 동사무소 직원들도 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애국인 가구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따라서 동사무 직원들도 차출해서 자가격리 업무에 같이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쪽입니다. 우리구 및 타지역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접촉자 확인, 아까 보고 드렸듯이 관내 31명, 타지역 51명 해서 85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쪽. 코로나19 이제 극복, 민생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리 금천구에서는 특히 이제 구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인데, 먼저 민생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신용 보증 대출 지원 등 12건 해서 8월 말 현재 1,145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긴급 홍보 및 방역 추진입니다.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기능부서별로 또 관련 부서별로 해서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공원, 대중교통,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로 관련 부서에서 방역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 홍보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12종을 말씀드렸고 또 이따 이생과장님이 보고 드리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가 좀 직원들 차출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잦아지고 있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2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을 한번 내봤더니 이생과와 문화체육과 교육체험과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4,894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각 국별로 인력을 차출해서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입니다. 현재 2,201명의 일자리를 우리 금천구에서 개발해서 또 중앙정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라든가 또 뭐 어린이집 방역 인력,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일자리가 2,200개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학생 및 학교 지원입니다. 그동안 마스크 지원을 했는데 마스크 지원, 방역 1년 지역, 또 쿠폰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직원에 대한 마스크를 지원하는데 대상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대해서 KF80 마스크를 5매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5,000명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간 각 학교와 유치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코로나19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그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그런 사항과 조금 중복이지만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확진자 발생은 그 8월 30일 18시 기준으로 해서 70명, 이 중 완치자는 43명이고 치료 중인자는 26명이고 한 명은 현재 병상 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올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8월에 1월 이후 최대 숫자로 31명이고 타구 확진자 우리 구 동선도 8월에 최다 숫자로 55건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으로는 접촉자는 1월부터 총 1,030명이 발생, 8월에 최다 발생했고 해외 입국자는 8월 28일 10시 기준으로 해서 총 2,336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 받았고 이 중 현재 자가격리 진행 중이신 분은 해외 입국자 246명, 접촉자는 167명입니다. 다음 선별진료소 운영 내역입니다. 그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8월 28일 18시 기준으로 해서 검체를 총 1,829건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학생들 등원으로 해서 학생 검체 수가 많았고 7월에는 어르신 복지시설 선제 검사로 어르신 검체 건수가 많았으며 8월에는 수도권 감염 확산으로 인해 검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담센터 운영으로 총 4만여 건에 대해서 전화 민원 상담을 하였습니다. 주요 상담 내역으로는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에 따른 관련 문의,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2.5단계 격상 시행에 따른 관련 문의,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 신고, 그리고 검사 문의, 확진자 방문 동선, 다수 모임 신고 문의가 주요 상담 내용입니다. 다음 8월 중에 발생한 집단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독산동 소재 식육 가공업소에 다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입주자 117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 1명이 양성, 나머지는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소의 또 다른 가산 1공장 근무자 48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해서 전원 음성 판정 받았으며 접촉자를 분류하고 자가격리, 수동감시 조치하였으며 12건에 대해서 환경검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마, 손잡이, 그리고 포장지에 대한 그런 환경검체를 실시하였는데 환경검체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식육가공업 근무 환경이 동일한 유사업체 파악 및 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와 위생과에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구 확진자 우리 구 방문 동선이
6건 발생했습니다. 모두 가산동 빌딩에서 발생했고 현장 조사 후에 적절하게 조치하였습니다. 8월 15일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우리 구에서도 집단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서 역학 조사반을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 직원들로 5개 조 10개 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 증가 그리고 현장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도시과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조사반 역시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많은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추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이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원을 차별 행위로 결정하고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취업 영리 활동이 가능한 가구인데 2018년 11월 기준 우리구 외국인 가구는 11,792가구로 외국인 가구 비율은 25개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지급 금액은 1, 2인 가구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5, 6인 가구 50만 원이며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데 개별 온라인 접수 이외에도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금천 글로벌 빌리지 센터, 금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금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3개소를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로 운영하여 센터를 내방하는 외국인 상담 및 PC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온라인 접수 지원을 위해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운영 예정이나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은 개별 온라인 접수만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상황 추이에 따라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접수의 경우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현장 접수처는 동주민센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가산 독산동 지역은 금천 글로벌 빌리지 센터, 시흥동 지역은 금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권역별 접수처로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 방문 및 현장 접수 방문은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전담 추진단은 8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복지가족국장을 단장으로 구동직원 총 20명 3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며 원스톱 업무 추진을 위해 글로벌 빌리지 센터와 금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2개소에 분산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 상담 안내를 위해 통합 콜센터도 운영하는데 시에서는 서울시 글로벌 센터 및 서울 이주 여성 상담센터,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17개국 언어로 상담을 진행하며 우리 구에서는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에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가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전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행정 업무 및 외국어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30명과 자원봉사자 21명도 배치하였으며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업 홍보를 위해서는 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와 외국인 지원 시설 홈페이지,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통해 홍보 예정이며 총 사업 예산은 29억 1,026만 원입니다. 협치 사항은 각 부서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상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쟁점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및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을 철저하게 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행예산과장이 2021년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행안부에서 시달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세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세입 분석을 보다 강화하고 세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초과 세입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 극복 사업 및 주민 체감형 사업을 우선 발굴 편성하고 민선 7기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 완성을 위한 재정 수요를 중점 반영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명시유월 사업은 본 예산 편성과 연계 검토하여 2월 예산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추진 일정안입니다. 9월 7일 전 부서로 예산 편성 계획을 시달하여 11월 16일 확정 예산안을 구에 제출하고 12월 17일 구에 정례 회의 시 심의 의결 예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 및 민선 7기 후반기 성과 완성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음식점, 카페 등 방역조치 강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음식점과 카페가 저녁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는 것과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입니다. 8월 30일 어제 0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대상 업소는 3,926개소입니다. 점검 대책반 편성입니다. 위생과는 17명 전원이 총괄반, 민원상담 창구, 중점관리업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일반 카페를 점검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즈 카페, 스터디 카페, 애견 카페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및 별도로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인 집합시설로 집합금지 명령 중인 유흥업소, 단란주점, 클럽, 콜라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현장활동반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점검 방법입니다. 애초에 국별 6개국에 총괄 배정해서 한 600여 개소를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안 업무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구청과 보건소, 동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팀 협조 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상업소 전체에 대해서 문자 및 대형 카페 전화 안내,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파견하여서 업소에 홍보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업소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면 수요일부터는 현장 점검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전부서 공통으로는 방역수칙 협조 안내 및 홍보물 배부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경찰서 협조하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사항입니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1시 이후에 업장에서 음식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사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시설 내 테이블 간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카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어서요. 네, 두 번째, 카페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향후 협조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 이렇게 이제 같이 협조를 부탁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긴박하고 또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보 디지털과에서는 선제적으로 홍보를 잘 하셨지만 미디어 보드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점검 직원들 처방권민 및 출장 시장 인정 요청 등을 부탁드리고요. 마을자치과도 직능단체를 포함하여 주민들께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는 야간 업소들이 많은 대명시장 여울빛거리나 만나는 거리, 디지털 단지 쪽에 근방으로 상인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9시부터 그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을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는 증편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9시에 시내버스 감축이 되면은 아마 9시 이전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퇴근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9시에 또 일시에 또 몰려서 우리 이제 금천구에 오게 되면 아마 9시 반이나 10시쯤 될 텐데 그때 또 일시에 몰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히려 감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면밀하게 치밀하게 우리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최대한 가용 버스를 활용해서 증편해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라고 불편을 겪고 또 혼잡된 버스에서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이런 부작용을 우리 금천구에서만은 최소화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우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최대한 증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산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1년도 예산 편성 시즌이 왔습니다. 예산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업 계획을 잘 수립을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 따지면은 처방전이죠. 의사들은 개인에 대한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몸 상태 전체를 이제 좋아지게 만드는 어떤 처방전을 이제 주는 거라면은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 사회 문제 해결 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한데 진단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간혹 보면은 우리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 파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어디가 아픈지, 간이 나쁜지, 신장이 나쁜지, 다리가 아픈지 이런 거를 진단하는 게 우선인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소홀히 하고 그냥 작년에 해왔던 거 아니면 옆에 구에서 했던 거 이런 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답습해서 문제로 생각하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시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행정 이념,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이런 행정 이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념에 비추어서 우리가 문제점을 재발견하고 분석을 해야겠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를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중대한 문제보다 더 큰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지, 중대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우리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활용될 수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처방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처방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처방할 것인지 주사를 놓을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의 문제, 우리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처방을, 어떤 사업 계획을, 어떤 우리가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행정 이념이 여기도 또 적용이 됩니다. 효율성에 대한 기준, 형평성에 대한 기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그 대안 중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게 정성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지만 올해 이 위기를 정성을 들여서 극복을 하고 또 내년 우리도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인다면은 분명히 구슬달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더라도 허리끈을 다시 한번 종여내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대책 수립 그리고 또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19 이제 장기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시사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계에서 보듯이 깜깜이 환자가 25%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 어느 주변에 나의 주변 또 우리 가족이나 또 동료의 주변에 어디에 감염원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확실성이 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구는 조금은 낮지만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에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선 파악들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주말에도 다른 구 동선 파악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하루에도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동선 파악이 옛날에는 한 이틀에는 이루어졌는데 타구의 경우는 지금 한 4, 5일 정도 걸리고 특히 역학조사관이 손이 달리고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구도 거쳐갈지 모르고 또 우리 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접촉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의 그 확진자 발생을 포함해서 타구의 우리 그 동선에 대한 타구 확진자 발생에 대한 타구의 우리 동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좀 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부터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여러 가지 우리가 2.5단계, 3단계에 준하는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이제 풍선 효과라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어느 정도 방역이 되는데 실제로 소규모 동네 카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동네 카페, 그 다음에 동네 공원, 또 전통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긴급하게 방역 물품도 즉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주민센터에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 수기 명부는 갖춰져 있는 데가 대부분 있지만 QR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민원 처리로 인해서 열 수밖에 없는 주민센터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무실 방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QR코드와 수기 명부를 작성을 해 주십시오. 지난 주말에 강동구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구청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또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기 명부와 QR코드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장애인 기업, 또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세심하게 껴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서 각종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포장 배달 또 내지는 일회용품 사용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 또 동참, 청소 대책들도 수립을 하시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회용품들이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의 골목길 환경들이 굉장히 불결해지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일일 수거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저께부터 2.5단계 실시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1000만 시민 멈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을 하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킨다. 또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킨다라는 자세로 하나하나 또 개인 방역 또 지역 사회 방역을 솔선수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열린회를 마치겠습니다.